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책입니다. 이 며칠 동안 제가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느라고 목소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아직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저는 대통령의 조건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제 책에서 통치자의 조건으로 지혜와 고든정신, 균형감각, 그리고 결단력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죠.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혜를 가지려면 수많은 어젠다에 대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는 언제든 그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할 질문들이 놓입니다. 안보 경제 문제부터 세부적으로는 재정, 복지,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등 수많은 질문들이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죠. 1년 365일 24시간 돌발적인 많은 질문들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실 정말 고독한 자리일 겁니다. 참모들의 머리를 빌린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걸 이해할 기본적 지식이 없다면 결국은 참모들의 로봇이 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나가기가 십상일 겁니다. 두 번째, 고든 정신은 곧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데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을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이 곧 용기입니다. 세 번째, 통치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은 곧 소화를 버리고 일의 경중을 가리는 정직함입니다. 누구든 자신이나 가족, 더 나아가 자기 편의 이익이 걸린 경우에, 자기 정파의 이익에 걸린 경우에 균형 감각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조건, 결단력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의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치자에게 지식, 용기, 정직, 정의감 이런 덕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용인술이나 막스 베버가 말한 소명의식, 열정 이런 것은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어떨까요? 모두 통치자로서 자격을 의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정의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했습니다. 매 정부마다 늘 임기 말엔 부패하고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된 건 바로 통치자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요? 감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자로서의 조건 그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지금 같은 안보 상황, 경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용기가 있다면 어찌 파렴치한 범죄로 얼룩져 있는 조국 씨 같은 분을 구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검찰과 대통령이 충돌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또 검찰 개혁을 핑계로 조국 씨를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는 것은 일의 경중을 가리는 정직함을 잃었다는 방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피의자가 장관이 되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풍경입니까? 선진 민주국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알면서도 조국을 자르는 결단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감싸고 도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정의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누가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이렇습니다. 집권 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를 위협한다. 서초동 촛불 결집했다. 당청이 검찰에 총공세 벌인다. 자, 언제부터 권력이 친위적 민중을 동원해서
검찰청 앞에서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힌 법무부 장관을 구하겠다고 공격 나팔을 불게 됐습니까? 그래서 신문들이 이렇게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홍위병이라는 조소울인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죄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조국식 범죄가 과연 감추질 수 있을까요? 대개 정치인의 오만함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신하며 독선에 빠지는 법이죠. 대부분 자신만이 옳다는 병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자는 자신을 부추기는 몇몇 지인들, 몇 권의 책들이 전부이며 곧 진리라는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이 오히려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려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뜯어고치기를 감행하죠. 무엇인가 바꾸고야 마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믿고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걸로 믿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무지는 생존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명언입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보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죠.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부장 사무국장 인사까지 대통령은 결재했습니다. 솔직히 대검 감찰부장이나 사무국장 등은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인사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이 조국 씨의 뜻대로 직접 결재했습니다. 왜일까요? 검찰총장 발목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조국이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장악하게 하기 위한 수순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결재한 인사를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테니까 아마 검찰에서 오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 놀란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 글쎄요.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대폭 강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참 지당하고 지당해 보이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 준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오만방자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을 두고 민주주의에 합당한 시민들이 공복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요? 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통해 이 지시를 전달하려고 한 겁니까? 솔직히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죄 지은 자들이 붙잡혀가는 곳이 검찰이고 형벌을 구형하는 곳이 검찰이고 교도소를 관할하는 것이 검찰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상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사권 조정이 뭔지, 왜 필요한지, 그걸 단행했을 때 어떤 폐단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왜 검찰 개혁 방안을 여성검사, 젊은검사, 공판부 검사들에게 물어야 합니까? 차라리 검찰을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개혁 방안을 묻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닌 말로 잘 나가는 검사, 고위직 검사들 얘기는 내가 들을 필요 없다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지금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일 겁니다. 차라리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검찰 개혁 방안을 묻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비꼰다고는 여기지 마십시오. 하도 얼토당토 않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으니 이 난장판이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뜻이라면서 탈원전부터 온갖 계획이란 걸 밀어붙이던 문 대통령이 왜 이번엔 이렇게 집요하게 조국 씨를 비호하며 정권의 명운까지 거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촛불을 켜자면서 집권 여당부터 총동원됐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명색이 집권 세력이 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을 이틀 전에 연출했습니다. 정말 나라 꼴이 이래서 어떡하자는 건가요? 정말이지 이게 나라인가요? 앞으로 위장전입 논문 표절은 물론 공문서 사무소를 위조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도 괜찮다는 겁니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 부자가 돼도 좋다는 겁니까?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앉아있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오늘 대통령이 조국을 통해 윤석열을 다그친 걸 보면서 저는 문 대통령이 멀지 않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몹시 조바심이 납니다. 저 윤 총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 지난번에 특검 때 팀장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날부터 완전히 대중의 신뢰를 상실한 허수아비 정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당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 양심은 집안 금고에 쳐넣어두고 다니는 모양인지 참 기막힌 말들만 골라 합니다. 서초동 집회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결집했다.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공갈입니다. 협박이죠. 까불면 내부터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정경심이 기소되면 촛불은 2배가 될 것이라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점수를 따지 않으면 그쪽 동네에서 미래가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만 이래서야 어디 부끄러워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있겠습니까? 이건요 명백한 수사방해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에 해당됩니다. 어지간하면 징역 5년에서 7년, 10년 이런 사법방해를 공인들이 하면 징역 20년, 30년을 갑니다. 사법방해는 그만큼 중죄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후한무치한 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 된 건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가을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